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47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주 상원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어젯밤 상대 후보인 공화당 스캇보 후보가 패배를 인정했고 이어 데이브 민 의원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공화당 유권자 등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데이브 민 의원은 치열한 경쟁 끝에 공화당 비즈니스 오너인 스캇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데이브 민 후보의 당선으로 현재 연방의원으로 확정된 한인 의원은 총 3명이 됐고 캘리포니아 45지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미셀 스틸 의원은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대 후보와 1%포인트 득표 차이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인 LA 통합교육구가 추진 중인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결국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내 셀폰 사용 금지 시행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 중 휴대전화와 무선, 이어폰 등은 파워를 끈 상태에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통역이 필요하거나 기타 건강 관련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국방과 안보, 중동 지역 메신저 등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국방장관에는 육군 주방위군 출신으로 폭스뉴스에서 8년간 진행자를 해온 피터 헤그세스가 깜짝 발탁됐습니다. 중앙정보국 국장 자리에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국가정보국 국장을 맡아 대선에서 러시아 개입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해준 존 래클리프가 내정됐습니다. 통상 예비역 장성을 임명하는 국방장관 공식을 깨고 소령 출신이 등용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한 가운데 머스크가 연방기관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자신의 SNS X에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 들어보지도 못한 기관이 많고 영역이 겹치는 기관도 많다며 99개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정부를 효율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파산하거나 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SNS 트루스 소셜 성명을 통해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정부 효율부를 공동으로 이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폭스뉴스가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에 대해 2016년과 비교해 맹렬한 속도로 내각 인선을 단행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2016년 대선 승리 후 집권 1기가 꾸려졌던 때보다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인선의 면면을 살펴보면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각종 과제, 실현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란 점이 공통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수지 와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힘이 있을 시기는 임기 4년 중 2년입니다. 2026년에는 중간선거가 있어 정부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취임 첫날 내년 1월 20일 트럼프 1기 행정부 정책들을 복원하기 위한 다수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 들어 둔화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준에는 부합해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둔화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내년 1월 미국에서 퇴출당할 예정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당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에 시행되는 틱톡 금지 조치를 중단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유세에서 자신이 승리하면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한다는 법안을 막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날입니다. 한국뉴스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았다는 돈 봉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문구가 찍힌 돈 봉투 사진을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차비로 받은 거라고 진술했고 강혜경 씨는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간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금일봉 500만 원을 받아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돈 봉투를 받은 시점으로 지목한 2021년 9월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만난 지 약 2달 뒤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 경선에 막 뛰어든 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천대에서 시작된 교수 시국 선언은 외대와 한양대 등에 이어 오늘 경희대까지 참여한 학교가 10여 곳에 이릅니다. 전북 지역에선 교수와 연구자 125명이 시국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는 지난주 불공정과 비상식의 대명사 윤석열 동문의 퇴진을 촉구한다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 지역, 경북대에서도 학생들이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교들도 시국선언 동참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가 움직임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기온 오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52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9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